다음 달 세계 교육자의 이목이 경기도로 쏠릴 전망입니다. 유네스코가 발간한 교육 보고서를 기반으로 국제 포럼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경기도 교육청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모범 사례로 경기 교육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오는 12월에 경기도에 큰 국제 행사가 열립니다.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이 그 주인공인데, 자, 그럼 유네스코가 왜 경기도에 주목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개최 배경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포럼은 경기도가 유치한 것이 아니고 예. 이제 경기도에 그동안에 이 시행되는 여러 교육 정책을 보고 유네스코가 담론으로만 제시했던 이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경기도가 바로 그 담론을 실천하는 현장이구나 하는 판단을 해서 이제 경기도를 세계에 좀 소개하자 해서 이게 열리게 된 겁니다. 유치를 한 게 네. 아니고 유치를 당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경기도로 오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세계 교육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 또 유네스코 포럼에서 예. 포럼의 주제도 궁금하고요. 또 경기도 교육청은 이번 포럼에서 어떤 교육 정책을 소개할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간략히 이제 2021년에 예. 일종의 이제 유네스코의 교육의 이제 미래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담론을 제시한 그 네. 자료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세계적인 이 교육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환경에서 교육이 해야 될 일은 무언가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달, 지구 환경의 변화, 세계적인 어떤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이 좀 증가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우리 교육은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주제였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몇 가지를 이제 소개했더니 이 유네스코가 이제 한국을 정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제가 2022년도부터 그 AI 그 디지털 시대는 어차피 우리가 이 맞이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AI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유자재로 좀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된다.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면서 AI가 보조교사로 활동하는 저희들이 일종의 교수학습 플랫폼, 이제 하이러닝이라고 하는데 그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소개되고요.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 있건 언제건 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개방형 플랫폼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교가 그동안처럼 성을 쌓고 외부와 이 차단된 상태에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예.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또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해서 많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역량, 그걸 학교의 교육에 접합을 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학교도 교사들이 이제 교육의 중심인데 그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상황들을 교사 선생님들께서 다 일종의 따라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러나 그런 환경 변화에 맞춰서 또 교육이 돼야 돼서 지역 사회에 아주 이 좋은 교육적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학생들 교육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공유 학교라는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공교육이 학교에 국한됐던 공교육이 학교 밖으로 확장되게 되는 일종의 공교육 시스템의 대변혁이 이제 네. 경기도에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아마 유네스코가 주목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를 한 것이 아니라 유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미래 교육의 그렇습니다. 적합한 현장으로 경기도를 본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그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을 텐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그동안에 경기도의 이 공교육 시스템의 어떤 변화가 일부에서는 좀 반신반의하는 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방향이라는 데 대한 일종의 좀 그 확신과 좀 그를 통해서 좀 더 이 정책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 추진할 수 있는 네. 동력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동시에 한국의 이런 경기도의 이런 그 새로운 이 교육 시스템이 세계에 소개됨으로 해서 아마 세계에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또 한국의 그런 시스템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흐름이 저는 이번 그 포럼 이후에 형성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교육을
이제 세계에 알릴 수 있고 세계와 함께 이제 교육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저는 이번에 시발점이 좀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한류가 있는데 예. K 교육이 소개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네, 이제 또 교육감님께서는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 다양한 지원 대책에 어떤 게 들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필요한 것은 작년에 예. 그 서희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게 급여도 작죠. 여러 가지 본인의 생활 근거지하고는 뭐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청년 공무원들의 사기가 아주 정말 땅에 떨어졌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처럼 미래 중요한 부분에 청년 공무원이 외면하는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 거죠. 교육의 미래가 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그렇습니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이나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나름대로 이제 대책을 마련했는데 가장 큰 것이 주거 문제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이 없는 곳에는 관사를 세우고 집이 있는 곳에는 관사를 예를 들면 그 숙소를 좀 큰 부담 없이 얻어서 이제 전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고 예.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 복지 지원을 늘려서 특히 이 한 7년 미만의 이런 청년 공무원들이 좀 안정적인 주거 속에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교육청이 그 미래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뭐 정책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해 오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과학고 신규 예. 지정. 사실 경기도 학생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비해서 예. 과학고가 딱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굉장히 이 관심이 뜨거운 사안이잖아요. 네, 그렇죠. 경기도의 이 추진 상황은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처음에는 단순히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적다 예. 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고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그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를 쫓아가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네. 앞서가거나 새로운 창의적인 분야로 나가야 되는데 현재와 같은 이 교육 시스템에서 과연 그런 그 학생들의 교육이 되겠는가 예. 하는 고민 속에서 저희들이 이 과학고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뭐 미래에 예를 들면 뭐 바이오 분야가 있든 또 우주항공 분야가 되든 또 우리가 미래에 꼭 필요한 뭐 AI 이런 그 IT 분야가 되든 이런 분야에서 뭔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특별한 이런 그 관심과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좀 그 자기 마음껏 이 소위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신규 지정 문제를 예. 저희들이 풀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군데 지금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아마 나름대로는 그 특별한 분야의 특별한 과학 어떤 이런 특성화된 과학고등학교, 과학고 교육을 시키겠다 해서 준비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지금은 이 도교육청이 미리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그 과학자분들께서 심사위원으로 좀 참여를 하시는데 심사위원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과학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런 어떤 분야에 어떤 정도의 이 교육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지금 논의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되면 이제 아마 공개를 하고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할 이런 좀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제 또 교육감님께서는 이 특수교육 개선에도 굉장히 앞장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컨대 특수교육 3개년 계획도 세우셨고요. 맞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네, 그 정말 특수교육 현장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예. 그 가족들도 어렵고 교사들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은 거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1대1 일종의 돌봄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야 선생님도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현장은 너무나 그런 면에서 보면 고통스러운 이런 현장이라 제가 특별 재원을 연간 평균 500억씩 좀 마련을 하자 해서 이제 특수교사도 지금 현재보다 한 2배 정도 그 근무 환경이 좀 부담이 줄어들게 예, 그러니까 한 반 정도로 줄어들게 하고 또 특수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경우에 학생이 예를 들면 수업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특수교사를 도와주는 보조 그 지도 선생님이
그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든가 해서 많은 인력들이 좀 보완이 됐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고 이 AI 교수 학습 플랫폼이 특수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어서 그런 일종의 이 학생 맞춤형으로 시킬 수 있는 AI 특수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년 후에는 아마 대한민국 그 수준에서는 거의 최고의 수준으로 특수교육의 환경을 바꾸면서 선진국들이 하는 그런 수준까지 특수교육의 교육 여건을 발전시켜서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정말 자립자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직장인으로 교육시키는 게 저희들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목표 하에 교육 체제를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틀 뒤면요 수험생들이 결실을 맺는 이 수능 시험인데요. 끝으로 교육관님께서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주시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 목요일에 이제 수험일인데요. 아마 다행히 일기예보는 춥지 않다고 지금 네, 예상을 비는 좀 하고 오지만.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한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 또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준비한 거 마음껏 최고의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 나머지 그 기간 동안에도 컨디션 잘 조절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예. 네. 지금까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